네, 안녕하세요. 네, 한다면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정보처리기능사 실기 2023년 1회차 기출문제 분석 시간입니다. 매 회차마다 지금 분석해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 기출문제를 복원한 다음에 바로 찍고 있는데, 바로 지난번이었나요? 2022년 4회차 복원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출문제가 이제 많기 때문에, 아주 많기 때문에 인력관리공단에서 무리하게 출제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건 뭐냐면, 난이도 하짜리 문제가 그래도 한 60% 나올 거다. 그리고 중짜리, 공부는 했지만 좀 많이 변형을 한 문제가 한 20%, 20%, 25%? 뭐 이 정도 나올 거다. 그리고 상에 해당하는 문제, 처음 보는 문제가 한 15% 정도는 출제가 될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가 딱 그렇게 나왔어요. 딱 그렇게 나왔고요. 너무 많아. 이제 기출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변형해서 이제 출제를 하려고 하는 거지, 더 이상 이제 무리하진 않아요. 이제 인력관리공단에서도 욕을 하도 먹었기 때문에 난이도에 이제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차 공부할 때도 근데 모르겠어요. 뭐 하도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다음 회차도 이런 식으로 출제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과목별로 한번 몇 문제가 나왔나 분석을 해볼게요. DB SQL,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DB랑 SQL은 다른 과목이에요. 그 인력관리공단에서 공지한 시험 문제 이렇게 출제할 거예요 라고 공지한 그 파트에서는, 그 문서에서는 DB 따로 있었어요. SQL 따로 있습니다. 근데 DB하고 SQL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러니까 DB 프로그램이니까. 그래서 같은 과목으로 생각하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드렸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강의를 찍었어요. DB 따로 나옵니다. DB 용어. SQL 문장 따로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걸 하나로 공부하시면 되게 편하실 겁니다. 요게 7문항이 나왔습니다. 7문항. 언어 파트는요, 여기서 난이도 조절을 좀 했어요. 항상 그래요. 언어는 어려워요.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 언어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 알고리즘에 대한 감각이 없으신 분들은 언어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공부하신 분들은 쉽다고 하더라도 공부 안 하셨던 분들은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이 바로 언어예요. 언어 파트예요. 자, 이 문항은 6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처음 보는 문제들도 몇 개가 보였어요. 예. 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는요, 만점으로 합격하는 경우가 물론 있었지만 많지 않아요. 많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상에 해당하는 문제는 항상 있을 거다. 한 두세 문제? 한두 문제? 요 정도는 있을 겁니다. 항상.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언어 쪽에 있었고요. 그리고 운영체제, OS라고 할까요? 운영체제가 네 문항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죠. 그죠?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수를 하잖아요. 바로 복구할 수 있어요. 바로 복구할 수 있게끔 정말 친절하게 우리 인력관리공단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통신이요. 통신, 프로토콜, 계층 및 프로토콜, 통신이라고 할게요. 자, 이 문제가 3문항이 나왔습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이 7문항 가지고 여기서 실수한 거를 복원해 주세요 라고 이번에 합격자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 문제를 복원하면서 얼마나 저는 미소를 띠면서 복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나왔나. 자, 1번 문제를 볼게요. 기출문제였습니다. 2021년 3회차 기출문제였고요. DDL 찾는 거예요. DDL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DDL에 해당하는 게 이제 DDL이 정의어잖아요. 정의어. 그죠? 크리에이터 테이블, 얼터 테이블, 드롭 테이블 딱 3개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문항들이 출제가 됐고요. 지금은 크리에이터 요거 하나만 딱 골라내는 문제였어요. 자,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이제 DML을 고르세요. DCL을 고르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C입니다. 이거 L이고요. 이렇게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단편적으로 준비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 강의는 프리 강의 아닙니다. 프리 강의는 제가 계약 관계도 있고 해서 두목내과 저희 학원생들에게만 오픈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분석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요. 유튜브에서. 그리고 공부 방법을 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DDL 하나만 딱 알고 안 나왔네, 뭐 나왔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DML의 종류, DCL의 종류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공부 시작하세요. 네. 다음 DB 용어 나왔던 문제입니다. 2020년 4회차 문제입니다. 자, 얘도 문제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문제를 따로 읽진 않겠습니다. 이 외래키에 대한 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외래키. 그러니까 테이블 2개가 있는데 하나에선 기본키로 사용되는데 여기에서는 그거를 이제 참조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설명을 이렇게 드린다면
여기서 기본키를 쓰고 있어요. 기본키는 유일무이한 값이에요. 그죠? 하나씩밖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그 기본키에 해당하는 걸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없는 걸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제 설명이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상관은 없고요. 그 교재를 구입하신 게 있다면 시중에 있는 거 외래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 두시면 됩니다. 외래키만 할 거예요? 아니에요. 기본키, 뭐 외래키, 뭐 슈퍼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키의 종류를 좀 공부하셔야 돼요. 자, 키의 종류를 좀 모두 모아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대비하셔야 돼요. 다음요. 자, 이것도 DBSQL 문제인데 2020년 2회차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집단함수 같은 건데요. 셀렉트 프롬 한 다음에 뭐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보기에 있는 것들을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셀렉트 프롬 당연히 웨어였죠. 웨어 그룹 바이 해빙. 근데 이 문제가 똑같이 출제가 됐었어요. 2020년 2회차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잘 모르시면은 엑셀 커말 2급 정도를 취득하셨다면 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합 같은 거예요. 부분합. 그러니까 부서별로 그룹을 시켜가지고 부서별로 왜 부분합할 때 우리 왜 커말 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부분합을 할 때 정렬을 하잖아요. 정렬을 부서별로 오름차순 정렬을 했다 쳐요. 정렬을 했어요. 그죠? 정렬을 한 다음에 그 부서별로 뭐하고 뭐에 대해서 뭐 개수를 구하거나 합계를 구하거나 뭐 최대값 구하거나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다. 집단함수가 그런 거구나. 순서는 where, group by, having. 그러니까 그 2020년 2회차에는 이게 나왔던 것 같은데 요렇게 순서를 적는 요 문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뭐 특별히 뭐 SQL 문이기 때문에 싹 다 공부해야죠. 그죠? 네,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음요. 2021년 3회차 기출문제였습니다. 도메인을 묻는 문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도메인 필기 때도 그냥 주구장창 공부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속성의 범위, 뭐 모든 원자값들의 집합,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런 말들이 나오면 도메인이었잖아요. 얼마나 네. 여기에 나오는 이 난이도는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입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으니까 아실 거예요. 이제 제 기준이에요. 욕하지 마세요. 이거는 출제가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상중하라고 해놓은 거고,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 우리 학원생들 수준에서 봤을 때 이 난이도가 어떤지를 평가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네, 다음요. 자, 이것도 똑같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2020년 3회차 문제와 동일합니다. 자,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문제는 아닌데, 그러니까 뭐 대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자체가 그 말실수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한 대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가 뭐냐면 필드명을 썼네 안 썼네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결과값이 MS SQL에서 띄우면 필드명 나오거든요.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채점 하시는 분의 재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쓰면 정답, 안 써도 정답인가요? 대답할 수가 없어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썼는데 틀렸나요? 대답할 수 없어요. 저는 이게 답입니다, 아닙니다. 정답이라고 하긴 했지만 답입니다,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분들이 제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덧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격자 발표가 났을 때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충 가답안 아시니까 이거 정답으로 인정했는데요?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죠? 난 이렇게 썼는데 정답으로 인정했어요. 전 이렇게 썼는데 정답으로 인정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다음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좀 참고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이거 분석 영상이니까요. 네, 다음요. 자, 이것도 2021년 1회차 문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 기출문제였어요. 그죠? 계속. 그죠? 내부 스키마 물어봤었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죠? 딱 알겠죠. 그죠? 내부 스키마만 외워야 돼요? 아니에요. 왜 4개? 왜 4개? 왜 4개만 그래? 외부 스키마, 내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다 외워야죠. 그죠? 스키마에 대한 공부를 또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요것도 좀 약간 질문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데이터 무결성 제약 조건 중에 뭐 인덱스를 생성할 때 중복을 배제. 그러니까 생성할 때. 근데 중복을 안 한다 그러면 디스팅크트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은근 많아요. 이건 검색할 때
검색을 할 때 셀렉트 가지고 검색할 때 중복 자료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냥 하나만 나오게끔 할 때 얘고요. 지금 얘는 생성할 때. 됐습니까? 네, 유니크입니다. 자, 얘도 2022년 3회차 기출문제입니다. 네, 나오던 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요. 자, 통신 파트입니다. 자, 얘도 기출문제입니다. SSH 2020년 3회차 기출문제입니다. 뭐 따로 뭐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네, 포트 번호 22번 얘가 핵심이었고요. 나머지 다 보셔야 됩니다. 네.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합니다. 자, 이제 신규 문제입니다. 신규 문제인데 이거 참 내가 중으로 할까 하로 할까 막 고민했었습니다. 왜냐면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이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이게 필기에 나와요. 정보처리기능사 필기에서요. 그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 문제 기출 문제로요. SNFP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문제에서 TCP, UDP, 뭐 ARP 이거 나왔나? ARP 나왔던 것 같아요. IP 다 나왔던 문제예요. 프로토콜들은 다 외워야 돼. 여러분들 그냥 기출문제에 있는 것들만 외우지 마시고요.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제 교재에 있는 프로토콜도 다 외우시고요. 그리고 출판사 교재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토콜을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통신 프로토콜. 통신 문제는 계층 및 네트워크 계층 및 프로토콜이에요. 그 인력관리공단에서 내겠다고 한 그 파트가 과목 이름이 그거예요. 네, 네트워크 계층 및 프로토콜. 그러니까 계층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프로토콜도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네, 다음 문제요. 자, 이것도 계층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렇게나 많이 나왔었어요. 이렇게나. 계층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뭐 얘만 나온 것도 아니야. 그죠?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OSI 7계층 뿐만 아니라 TCP IP 계층, 뭐 인터넷 계층이라고 하죠. 그것도 당연히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됩니다. 뭐 물대내 전세평, 비프 폐쇄, 뭐 이런 거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외우신 분들은 글쎄요, 외우지 않았을까? 물대내 비프, 프레임 딱 보면 딱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다음 11번 문제도 기출문제였습니다. GUI. 그냥 웃음 나오는 문제죠. 그죠? 네. 2020년 2회차 문제였습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픽 사용자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 12번. 신규 문제예요. 신규 문제긴 한데 이거는 정보처리기능사 필기에 언어번역기 파트에서 있었어요. 언어번역 순서가 있었어요. 그죠? 원시 프로그램, 원시 프로그램, 언어번역, 목적 프로그램, 링커, 로드 모듈, 로더, 뭐 실행, 뭐 이렇게 순서를 외우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원시 프로그램이 바로 소스예요. 소스. 우리가 쓰는 소스. 그거를 번역해야 돼요. 컴파일러죠. 그죠? 그럼 목적 코드가 만들어지고요. 기계어가 만들어진다고 봐야죠. 링커, 로드 모듈, 로더, 실행, 뭐 이런 순서입니다. 로드 모듈,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죠.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쉬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근데 그냥 처음 나왔으니까 중으로 매겼습니다. 네. 다음요. 자, 이것도 기출문제였습니다. 네, 2021년 1회차 문제였고요. 화면 출력하는 명령어. 그러니까 텍스트 파일을 화면에 출력하는 명령어가 뭐니? 뭐 이렇게 물어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CAT 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얘만 외워야지?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뭐가 나왔었냐면 PWD 나왔었어요. PWD 나왔고요. 타입은 도스 명령어고요. 그리고 여기에 어트립 같은 경우는 나왔나? 어트립?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 자주 나오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얘도요. 그리고 기억 당장 나는 거는 CHMOD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CH 체인지 오너 얘가 나온 적이 있었고요. RM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LS도 나온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네. TAR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구나. 요 압축 명령이었죠. 그죠?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죠? 다 기출문제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네만 또 외워야 된다? 아니에요. 다 외워야지. 유닉스 명령어들 있으면은 싹 다 외워가지고 시험장 가서 당황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 14번 기출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이게 윈도우 키가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요. 윈도우 키가 뭐 윈도우 E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윈도우 뭐 P 뭐 E 그리고 뭐 가상 데스크탑 만드는 거 뭐 컨트롤 D 해서 최소화시키는 거 뭐 이런 것들 나왔었어요. 캡처하는 거 나왔었고요. 되게 많이 나왔어요. 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윈도우 키는 무조건 외우라고 제가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윈도우 화면 잠그는 거 이거를 다 풀지 않았을까? 하도 강조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윈도우 키 단축키는
나올 수 있습니다. 자주 나왔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맞추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요. 자, 이제 언어 파트입니다. 이 언어 파트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분석이 가능한데 함정에만 안 빠지면 되고요. 이 문항 자체는 이제 포문이 나왔다는 분도 있었고요. 디파인을 해서 상수를 선언한 다음에 while문이 나왔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모두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물론 참조도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참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다 해석 강의는 다 찍어 드렸는데요. 이 C언어뿐만 아니라 이 알고리즘하고 이 자바나 이런 것들은요, 눈으로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암산하시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놓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리는 방법 같은 걸 알려드리잖아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그런 방식. 어차피 절차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게 함정일 수 있어요. 마지막에 별표. 예, 함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렇다. 그래서 비트 연산자가 출제가 되기도 했는데, 비교 논리 연산자죠. 그러니까 뭐 나머지 구하는 거고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좀만 더 볼 수 있게끔 놔뒀다가, 네, 다음 문제요. 자, 사막연산자는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재에 있는 6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라서 하라고 매겼습니다. 너무 쉽잖아요, 그죠? if문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조건 참인 경우, 거짓인 경우,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 문제요. 자, 자바 문제입니다. 이건 신규 문제입니다. 이거는 모듈러 오버로딩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오버로딩이라는 거는 C 언어에선 제공이 안 돼요. C 언어에서 안 되고요. 자바나 C++ 이런 데서는 제공이 돼요. 이게 뭐냐면 부함 소출하는 거잖아요. 그죠? 부함 소출하는 건데, 이 오버로딩의 이 메서드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불러내는 거죠. 이게 여기 cat라는 함수를 불러낸 거예요. 불러냈는데 여기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이 인자에 따라서. 이 가로 안에 있는 걸 인수라고 할게요. 이 인수에 따라서 어디로 갈지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 아무것도 없는 경우, 뭐 C 언어에서는 그렇게 하겠죠. 이거 if문 써가지고 뭐 만약에 얘가 문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면 문자에 관련된 함수로 이동하게끔 하고. 그러니까 함수 이름이 다 틀려질 수가 있어요. 뭐 숫자, 뭐 문자, 뭐 실수, 뭐 이런 식으로 함수 이름을 다 틀리게 선언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오버로딩 기법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려웠을 수 있다. 이 문제는 어렵지만 그래도 눈썰미 있는 분들은 이렇게 딱 캐치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은근히 맞히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댓글이 제 블로그상에 한 160개가 넘게 올라온 것 같은데요. 거기에 쭉 제가 읽어보거든요. 제가 답글은 못 달아요. 거기다가 괜히 답글 달았다가 막 전화 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화 온 걸 제가 이해를 해요. 왜 이해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보시잖아요. 물어보시는데 댓글로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옛날엔 일일이 답변을 드렸단 말이에요. 답변을 드렸는데 저는 그 문제를 확인하지 않았잖아요. 문제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그 수험생이 기억하는 대로 저는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죠? 이렇게 말을 했다가 제가 엄청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답이다 아니다라고 저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두목렛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전에야 바로바로 답변하고 그러지만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엔 답일 수 있지만 그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래요. 좌우지간 뭐 그렇습니다. 그거 맞추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음요. 난이도 상 문제입니다. 난이도 상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죠? 처음 나왔죠? 그죠? 네. 다음요. 네, 이거는 2022년 1회차 문제이기도 하고요. C언어 제가 보강 촬영할 때 3회차에서 촬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그대로 한번 또 거진 비슷하게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인티저가 몇 바이트고 뭐 캐릭터가 몇 바이트, 결과가 뭐가 나오는지 뭐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 함정이 이제 요 안에 이게 캐릭터가 문자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어떤 문자를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4가 나와요.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함정 문제를 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보강 촬영을 했었던 거예요. 시험 보기 전에. 네, 다음요. 자, 이거는 분석이 가능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항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그냥 마찬가지예요. 머리로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암산으로 하시는 분들은 틀렸을 수도 있어요. 대충 하시면 안 되거든요. 시험 시간 1시간 반이면 충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거 빨리 풀고 언어에 집중하시면 충분히 풀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논란이 좀 있었던 게 뭐냐면, 논란인가? 그러니까 기억이죠. 기억의 차이죠. 이게 1부터 시작을 했냐, 이게 0부터 시작했냐가 중요한 건데요. 글쎄요. 이게 1부터 시작을 했다면 당연히 오늘은 목요일이 맞습니다. 근데 0부터 시작했다면 오늘은 화요일이 맞습니다. 네. 그거는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서 일단은 다수의 의견이라서 요걸 해놨지만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풀이 강의를 다 찍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이거 뭐야? 왜 똑같지? 잠깐만요. 네, 당황했습니다. 자, 얼른 복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잠깐만. 다른 문제로 중복돼 가지고, 자,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 어렵다라고 되게 많이 느끼셨던 문제입니다. 당연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되게 짧아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예. 이 함수하고 이 함수가 뭔지를 모르니까요. 자, 이건 상수 선언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3.14라는 걸 여기다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가 거듭 제곱이에요. 제곱을 구하는 거예요. 제곱. 그 2의 몇 승이냐? 2의 몇 승이니 요걸 구하는 건데, 이게 이제 엑셀에서는 파워 함수예요. 파워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세일이라는 이 함수가 뭐냐면 엑셀에서 그 라운드업 함수예요. 그러니까 올림 함수입니다. 올림. 3.14라면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4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2의 4승 이렇게 해가지고 16이라고 풀면 됩니다. 반대로 이제 세일 말고 플로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내림 함수입니다. 내림. 라운드 다운하고 똑같죠. 그죠? 뭐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설명을 좀 드렸어요. 이게 처음 나오는 함수가 나왔어가지고 이게 뭐야? 이러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쭉 보니까 좀 괜찮죠. 그죠? 준비할 수 있겠죠. 공부량은 많을 거예요. 공부 분량은 많으실 겁니다. 많아도 대비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기출문제가 많이 쌓였어요. 많이 쌓였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시간이 급하면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를 그냥 좀 대충 넘기셔도 됩니다. 다른 거에 집중하세요. 다른 거에. DB, SQL 충분히 공부하시고요. 언어 파트도 당연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운영체제와 통신, 그러니까 네트워크 계층 및 프로토콜 공부 확실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공부하실 때요. 그 실기 교재에 있는 내용만 공부하지 마시고요. 필기 있죠. 정보처리기능사 필기 합격해서 지금 실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필기에 제가 유튜브에 무료 강의가 오픈돼 있을 거예요. 운영체제와 통신 파트를 다시 한번 정독하세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것들이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경우도 많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학습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도 또 실기 공부하시면 더 효과가 좋을 겁니다. 많이 합격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 합격률 좀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 강의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풀이 강의는 여기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